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어요. 그렇죠, 먼저. 네. 폭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사실 그동안 지금 몇 개월 동안 아우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면서도 전혀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신중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한 13일 정도 네. 신중하다가 이번에는 마침내 쳤습니다. 네. 이스라엘 본토에 공격을 했죠. 공격을 했습니다. 300기 정도의 드론과 미사일들을 이제 쏜 건데요. 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야 99%는 우리가 요격했어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이스라엘이 왜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을까? 이거는 사실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일부러 한 거죠. 네네. 네. 일단 가장 큰 목적은 네. 미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전쟁에. 이스라엘은. 네, 이스라엘 목적. 아. 네타냐후가 여러모로 수세에 몰려 있어요. 예. 일단 전쟁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질들이 안 풀려나고. 인질도 안 풀려났죠. 10만 명이 뭐 시위를 했다고 그러대요. 네, 이스라엘에서. 네, 이스라엘 내에서의 시위도 격화되고 있고, 네네. 또 내각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를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 여론도 네네.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마스가 아직 건재해요. 예. 그러니까 공격 목표, 군사 작전의 최고의 목표는 하마스 제거인데 하마스가 타격을 거의 안 입었습니다. 네. 그냥 민간인만 죽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 예. 계속. 아. 그러면서 국제 여론도 엄청 악화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왕따가 됐거든요. 예. 여러모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골치 아파하는 거죠. 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확 껴들어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려고 해도 안 합니다. 예, 예. 그러자 네타냐후가 이대로면 내가 죽겠다 이 생각을 하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이군요. 전쟁을 확대시키려고 중동 전역으로 아. 확전시켜버리려고 아. 그렇게 되면 그 거기에를 틈타서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남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윤석열에게 제일 우려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타냐후 같은 행동을 하는 네. 거. 네타냐후의 목적은 분명했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이 참전하게 하고 미국도 끼어들게 만들고 네. 그럼으로써 중동전을 확전시켜서 세계대전화시키는 네, 네.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아하. 지금 상태로서는 답이 없으니까 출구 없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란의 이번 공격, 네.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에 노란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란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아하. 건드렸는데 네. 너무 세게 맞았어요 이번에. 세게 맞았다. 네. 그러면은 그 말씀은 99%를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언론들의 문제점은 네. 이스라엘 발표는 100% 믿어요. 네. 완전 믿어주죠. 99% 얘기했다 그러면 99% 믿어주거든요. 네, 네. 우크라이나가 얘기하면 또 다 믿어줘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나 이란 발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양쪽을 다 보고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가? 진실은 뭐지? 네네.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란은 뭐라 그랬냐면 예. 공격 이후에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고 아주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 깔끔한 승리.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방어 능력도 다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99%를 요격했으면 네. 드론, 미사일 뭐 이런 거 다 합쳐 300기 정도 되는데요. 네네. 99% 요격했으면 3개 떨어지는 거예요. 3개. 그렇죠. 3개만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개된 동영상만 해도 훨씬 많습니다. 3개 이상이다. 이란의 미사일들이 타격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들이 올라왔는데 그렇습니까? 3개 훨씬 이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거짓말이죠. 그것만 해도 거짓말이다. 일단 99%가 맞지 않고. 또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걸로 확인된다 그럽니다. 특히 네바팀 공군기지 타격은 상당해서 그러니까 그 공군기지가 말하자면 그 시리아에 있었던 영사관 공격에 가담한. 거기서 발진한 거죠. 네, 거기서 발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네. 응징하는 이란 거기하고 입장에서는. 비행장 한 군데하고 또 하나는 사막지대에 있는 그 비밀 공작기지를 강타했어요. 비밀 네, 공작기지. 근데 다 맞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상당한 숫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다만 민간인 지역을 때리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얘네들 거짓말해도 잘 모르는 거죠. 군인들만 죽었으니. 비밀 요원이나 군인들만 죽었기 때문에. 그러겠군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날린 것이 굉장히 세게 타격을 했다. 110기 정도의 뭐 하여튼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30기 정도의 순항미사일 나머지 뭐 드론인데요. 드론은 느려요. 느리고 막 하고 가는데 이거 쏘려고 아이언돔을 연락을 쏜 거예요. 네. 아이언돔으로 격추시킨 건 거의 다 드론이죠.
드론은 맞췄고 드론은 느린 거니까 그거. 그리고 어차피 맞추라고 보낸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얘들 무기도 소진시키고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게 같이 뜨면 그게 어렵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드론인지. 가짜 탄두도 많이 보냈고 요격 당하라고. 그래서 아이언돔 열량히 쏴가지고 그런 거 떨어뜨렸는데 정작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건 이제 요격을 못하고 그대로 다 뚫렸죠. 네네. 그러면서 사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래서 네타냐후가 원래대로라면 진짜 99%를 요격했다면 이란 너희들 죽었어. 당연히 보복. 우린 이겼어. 바로 보복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체질상. 왜냐하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은 거예요. 본토가. 뭐 옛날 중동 전쟁을 제외한다면 본토에 대한 공격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99%를 막아낼 정도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더 세게 나가죠. 더 세게 나갈 수 이것도 있다. 별거 아니네. 미사일 하나도 위험하지 않네. 이렇게 됐으면 더 세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 주춤하잖아요. 왜 이번에 제대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격을 못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그런 점에서 깔끔한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적 승리, 깔끔한 승리. 때릴만 한데 우리가 때리고 싶었던데 다 때렸고 군사 목표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방어 능력 확인했고 또 상당 정도의 소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방어 능력. 요만한 비행기 돈도 엄청 비싸대요. 드론 엄청 싸요. 엄청 싼데 그거 맞추려고 값비싼 아이언돔을 다 쏴가지고 뭐 거의 1년 군사비를 썼대나? 1조인가 썼다는 거죠? 1조를 썼대요, 이번에. 썼다는 거고 드론은 하나에 한 2,300만 원 한대요. 그 후티 반군도 그 안사랄라라고 하는 그 후티 반군도 그걸로 재미를 많이 본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맘이 막 날라오는데 저걸 요격을 안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이번에 미사일도 완전 최신형만 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재고떨이 약간 지난 것들을 좀 많이 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3,000기가 있어요. 이제 이란에 미사일들이. 근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중에서 쭉쭉 쏜다 계속 1,200기 정도 쫙 소진을 했군요 이번에. 이제 옛날 것들로 위주로 하고 극초음속 몇 개 섞어해서 소진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3,000기를 순차적으로 계속 쏜다면 못 막죠. 아이언돔이 계속 쏜다 그러면 그만큼 없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원래는 이제 이란을 직접은 안 때려도 이란이랑 연결돼 있는데 니들이 아픈 곳 뭐 예를 들면 후티랄지 뭐 그 위에 있는 헤즈볼라 이런 쪽을 좀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얘기로는 뭐 이란 쪽을 또 때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면전은 아닌데 뭐 아플 수 있는 이거 김태효가 잘하는 건데 이거 윤석열 대표는 김태효가 사과는 아닌데 사과 같은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굉장히 좀 고심 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위축됐던 얘기죠. 딱 봐도 그 자체가 위축이다. 이스라엘이 보통 얘네들이 기고만장한 애들이 아닌데 오죽 세게 맞았으면 이번에 위축됐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 이스라엘이 대이란 전쟁으로 세게 나간다. 그래서 마침내 이란이 정말 그 중동이 전쟁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죠. 아마 아시아과 이제 불똥이 튀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3차 대전이 되는 게 아시아로 하니까 저희 한반도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이게? 영향이 크게 올 수가 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중국이 북한도.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만약 끼어든다. 그럼 미국은 힘을 못 쓸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동시 세계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국도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고 북한도 윤석열 응징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또는 거꾸로 미국이 양쪽에서의 패배가 너무 명확해지면 업적이 있어야 되고요. 바이든이 대선에서 당선되려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든가 평화적으로 아니면 전쟁을 하든가 그런 기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쟁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모로 하여튼 좋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란의 핵시설 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뭐 그야말로 너무 큰일인데요. 핵전쟁이죠. 그러면 이란도 거기에 상응한 보복은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핵전쟁 거의 비슷하게. 그러네. 핵전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대전화 되는 건데요. 그럼 러시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 우리도 개입한다.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그럼 세계대전이죠. 그러네요. 그럼 이게 아시아까지 번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네요. 이게 지금 뭐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네요. 윤석열은 또 이스라엘 편 들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엊그제 그 국무회의 모두 그 발언에서도 네.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쥐가 뭐 갑자기 막 이스라엘 대통령이 되고 부러워서 그런 거죠. 부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랑 젤렌스키가 너무 부럽군요. 윤석열은. 지금 나도 그게 필요해. 나도 그게 국정 방향인데 지금. 그렇죠. 여기도 좀 전쟁이 좀 네. 위험합니다 그러면. 네, 위험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싸대기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총선 이후에 더 강력히 몰아쳐야 된다고 하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또 토요일 날 촛불에서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